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들어서 영화 많이 보시는지요? 저는 최근에 전혀 영화를 못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봤던 영화 명장면들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어제 저녁에 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공이 있는 그런 방 안에 아주 예쁜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를 이겨내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려우신 주식시장을 또 이겨내셔야만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3주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쉽고 명쾌하게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첨삭지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도해드리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교육 자료에 대해서도 먼저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일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었던 부분이죠. 캔들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 실질적인 저만의 비법, 노하우를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시간 갖겠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려놨죠? 물음표로 가려놨는데 점점 봉이 어디 부분이요? 몸통 부분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과연 이 봉은 어떤 걸까요?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죠. 우산형입니다. 우산형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고점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전되는 신호를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몸통 부분이 작아지고 그리고 꼬리가 그림자가 길어지는 이런 형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뢰도 부분이 상당히 증가한다. 그래서 가장 강조드릴 한 개짜리 캔들의 전략 부분, 이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부분에서 좀 많이 염두를 해두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도 법칙에서는 어떤 것을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기준봉이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래일 봉이 두 번째 나타나게 되는데 점점 어떻게 되죠? 기준봉 안쪽에 감싸 안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는 신뢰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기준봉이 가급적이면 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봉은 점점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도지 형상이 나왔을 때는 신뢰도가 가장 높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잉태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잉태형의 경우는 어떻다고요? 신뢰도 부분이 별 2개다. 그래서 별 3개가 되기 위해서는 1개가 더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 잉태형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고요. 혹은 하락 잉태형의 경우는 이런 식의 모양. 그래서 이 봉이 하나 더 나와야만 신뢰도 부분은 3이 된다. 다만 두 개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기준봉이 크고 그리고 두 번째 봉이 작아진다. 이 부분은 앞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앞선 교육 자료를 또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해를 좀 해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복습 부분 조금 일찍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기준봉이 조금 작고 그리고 두 번째 봉이 점점 커져서 기준봉을 완전히 감싸 안는 그런 추세, 신뢰도 증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별 3개짜리예요. 2개짜리 봉에서도 별이 3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 설명 조금 더 드릴게요. 위에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힘이 응축이 됐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 것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기준봉이 커졌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신 부분은 어떻게 됐다? 힘이 응축이 됐다. 위든 아래든 굉장히 매매 공방이 치열하면서 뻗어나가지를 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의 흐름을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요. 다음 날의 흐름이다. 이 부분은요. 캔들 색깔이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시가가 되겠죠? 몸통 부분에 대한 부분. 여기가 시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종가가 됩니다. 그런데 앞선 봉이 요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 부분이 개파락이 나왔죠. 시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갭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치열한 매매 공방 이후에 첫 거래일에서 그 다음 거래일에서 갭이 발생되면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을 한 이후에 뭐 꼬리가 달려도 상관이 없고요.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돌려지는 흐름이 어떻다? 굉장히 강하다. 전일 봉을 완전히 감싸 안았다. 그래서 전일 기준 봉이 물론 작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봉의 기준이 커야 됩니다. 무조건 커서 굉장히 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준봉을 감싸 안는 모습. 그래서 봉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증가한다. 이 부분은요.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준은요. 이 거래일 기준 잡아놨어요. 스타라고 표현을 드렸고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열십자로 써 있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도지는 시초가와 종가가 딱 붙어 있는 거고요. 스타는 몸통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은 힘이 응축되는 모습. 이렇게 도지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 그럼 어떤 그림일까요, 이것은? 지난번에 뭐 다 배운 그림인데요. 샛별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과 이제 그 하락장에서 똑같이 나오는 잉태형과 장악형이 있다면은 샛별형의 경우에도 거꾸로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석별형이 되겠죠. 이것은 올라가다 떨어지는 구간.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다가 돌려지는 구간인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메모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짜리 캔들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별 3개짜리의 가장 중요한 자주 나오는 그러한 핵심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요 구간에서의 갭이 발생돼야 된다. 전일 음봉이 조금 크면 클수록 좋고요. 그리고 요 도지, 스타 부분이 갭이 발생돼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갭이 발생됐다면 어떻게 되죠? 갭 부분이 발생된 부분에서도 시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갭의 크기는 조금 더 벌어진다. 그래서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좋고요. 세 번째 날의 양봉의 흐름은 이 부분은 조금 해석에 따라서는 다른데 제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요. 1거래일에 어떻게 된다? 1거래일의 중심 라인을 무조건 넘어서는 종가의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성형이 되고 별 3개짜리가 되겠죠. 거기에 3거래일째에 갭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갭이 발생되면은 그것은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하신 내용은 요 3가지,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부분에서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캔들 하나짜리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캔들 하나짜리를 기억을 하시고요. 우산형이 되겠죠. 캔들 2개짜리에서는 잉태형과 장악형이 있는데 이왕이면 장악형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거? 별 3개짜리입니다. 별 3개짜리 중에서 샛별형. 물론 뭐 석별형도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뭐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샛별형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석별형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다 마무리를 졌고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비법 부분 2가지 배우셨죠? 그 2가지 비법에 대해서 다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수 구간과 그리고 손절 라인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지난주에 같이 봤었던 그런 상승 장악형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실 때는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가장 뭐 더 크게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째 날에 공략을 하실 수도 있고 3번째 날에 공략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공략한다고요? 첫 번째 조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5거래일에서 10거래 이상 하락 추세가 있어야 된다. 왜? 추세를 돌리는 반전형에서 어물쩡하게 이런 모습이 표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또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응축된 이거보다 이쪽이 신뢰도는 좀 더 낮겠죠. 2개만 놓고 볼 때는요. 응축된 그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시가가 여기여서 올라갔기 때문에 양봉이 발생됐는데 응축된 구간에서 이만큼의 갭이 원래 발생됐던 1거래일의 캔들만큼의 갭이 발생된 이후에 돌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락 추세에서 더 밀려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갭 발생 이후에 돌렸다? 굉장히 강력한 바닥 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노출됐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거래 일수가 최소의 기준입니다. 5에서 10거래일 이상은 하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 편입을 하느냐? 1거래일의 몸통의 상단을 돌파했을 때 잉태형하고 똑같죠. 이 부분에 대한 강조는요. 그래서 1거래일에 어떻게 됩니까?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데 몸통 부분을 돌파를 했을 때 주요 라인을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는 편입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편입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뭐 꼬리 부분이 되겠어요. 꼬리 부분. 그래서 1거래일의 고점. 이 꼬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장중 고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거래일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요 구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장악형이 되겠죠? 신뢰도가 세 개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3거래일 부분에 있어서는 상승 마감, 그러니까 양봉으로 마감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2거래일의 양봉이 컸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조그만 캔들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장대 양봉이 발생됐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쉬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개파락이 나온 구간을 되돌려 버렸다. 그렇게 난 이후에 조그만 이렇게 양봉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바닥에서 되돌렸는데 악성 매물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많다. 따라서 3거래일에 공략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양봉,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 위쪽에 올라와 있을 때는 매수 포인트로 설정을 하셔도 무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라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지지라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봉이 어떻게 돼요? 기준봉이 오른쪽 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발생된 요 기준의 절반 라인을 기준 라인으로도 놓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혹은 왼쪽에 조그만 봉을 기준 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응축된 힘의 구간이기 때문에 기준 라인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어느 쪽을 기준 잡으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이 장대 양봉 기준에서 전부 감싸 안았기 때문에 어차피 장대 양봉의 절반 라인이라고 한다면요. 안쪽에 놓여져 있는 조그마한 봉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 그 구간이 형성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뭐 어느 쪽을 기준 잡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다. 그 지지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뭐 그 앞전에 배운 내용도 있습니다만 실제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제 차트 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뭐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되겠죠. 캔들 3개짜리. 그리고 상승 장악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다면은 실전에서 분명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첨삭 교육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여하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뒷부분에 배울 실전 비법,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자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지난주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실전 교육을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야, 상승만 하지 말고 좀 하락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준비한 것은 대부분이 상승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물론 주식을 많이 편입해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은 그것이 상승 기조여서 차익 실현을 언제 하느냐 보다는 좀 물려있는 종목이 많죠. 그래서 언제 좀 갈아탈까, 그리고 혹은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해서 좀 포착을 할까,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상승 기준만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분들께서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하신 말씀들이 하락 기준도 잡아주세요. 차익 실현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오늘은 상승 기조 하나,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분은 하락 기조 부분도 패턴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시간 내내 비법에 대한 부분 공개해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시청하셔서 좋은 비법 얻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그러면 먼저 상승 기조부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뭐가 남았죠? 캔들 3개짜리 기준에서 신뢰도 3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그런 반전 신호로 볼 수 있는 캔들인데요.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까지도 상당히 이뻐요. 샛별형입니다. 샛별형. 그래서 우리가 석별형의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기억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샛별형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 이쪽 신뢰도는 조금 더 좋겠죠? 이 부분에 대한 공략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실상 거의 다 똑같아요. 왜? 추세 반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5거래일 이상, 그리고 또 10거래일 이상 하락해야 된다.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시게 될 때에도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주봉으로도 대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봉의 기준에서는 5에서 10 주봉을 형성하기보다는 조금 더 3에서 뭐 7 정도까지만 놓고 보시더라도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되죠? 거래일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기준점이 돼야 되겠죠? 샛별형의 경우는 1거래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봉 3개 중에서 3개를 다 봐야 돼요. 앞에 부분은 장악형과 잉태형은 봉이 2개 있을 때 이름이 붙여진 건데,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 이런 경우에는 봉이 3개 있을 때입니다. 그럼 이 3개의 봉 중에서 물론 복습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지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갭도 중요합니다만, 기준점의 기준에서는 어느 봉이 기준이 된다? 1거래일의 봉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처 다 적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하락 추세 구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1거래일의 봉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가급적이면 커야 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대음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럼 장대음봉이면 어떻게 된다? 전일 대비해서 최소 2배 이상의 봉이 형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전일 거래 대비해서의 2배 이상의 캔들, 그 기준과 함께 변동성의 기준에 있어서도 2배 정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봉이 크게 발생된 이후에, 하락 추세가 굉장히 크게 발생된 이후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도지가 나와야 되는데 갭이 나와야 됩니다. 갭이.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제가 이제 자료 화면에서 올려드릴 부분은 세 번째 부분에서 또 확인 한번 하셔야 되는데, 4거래일 상승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 있는 거는 장악형의 경우는요. 어떻게 됩니까? 2개만 가지고도 전일의 캔들을 완전히 감싸 안았기 때문에 2개만 가지고도 신뢰도 3개짜리의 모습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의 경우에는 캔들이 3개가 확정이 되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가 3개짜리로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거래일에도 상승을 했을 시에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반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1거래일에 어떻게 됩니까? 몸통의 중간 라인을 3거래일의 캔들이 뚫어주고 마감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밀리는 게 아니라, 밀리면 이제 시세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밀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한 차례 더 나와줬을 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 조금 이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신뢰도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편입하고 언제 또 차익 실현을 하고 언제 또 기준점을 잡는지, 손절 기준점을 잡는지를 놓고 보는 거니까요. 끝까지 놓고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거래일 몸통 중앙을 지지해야 된다. 이 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돌파를 해서 3거래일에서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4거래일에 우리가 만약에 공략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3거래에서도 공략을 할 거예요. 그런데 4거래일에서 안착이 돼서 올라갔다가 만약에 장중에 흘러내린다거나 혹은 그 다음날 기준에서 밀려 떨어질 경우에 어떤 기준을 줄 것이냐. 물론 많은 부분들의 지지 라인이 다 다릅니다. 시장에서는요. 갭이 발생됐기 때문에 갭을 기준 라인으로 주자. 이것이 가장 흔한 전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윤정두는 그 부분을 드리진 않아요. 조금 멀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고점에 잡고 저점에 정리하고 또 고점에 잡고 저점에 정리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부분은 조금 짧게 잡아드립니다. 오히려 뒷부분에 가면은 더 중요한 캔들이 나오니까요. 아쉽지만 샛별형의 경우 또 샛별 십자형의 경우는 어디요? 편입 구간의 기준, 구간의 이 기준을 다시 손절 구간의 기준으로 잡아드립니다.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장악형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장악형의 경우는 제가 통일시켜드린 부분이 어찌됐건 간에 이 거래일의 양봉, 큰 봉의 절반 라인을 기준으로 잡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뒷부분에 있어서 형성되는 구간 대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바로 편입 구간부터 해서 손절 구간이 됩니다. 다만 2거래일의 기준에서 편입할 수 있는 것과 뭐 2, 3거래 기준 일에 있어서요. 또 3거래일을 놓고 본 이후에 4거래일째 편입하는 것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뭐 공략 필살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K사의 일봉 차트입니다. 샛별형이고요. 좀 빨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샛별형이 발생이 됐을 때 어디부터 편입 구간이다?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이고요. 1거래일의 몸통의 중간 라인부터 편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편입이 가능할까요? 그 윗부분에 있어서는 몸통의 상단, 다시 얘기해서 1거래일의 시가 부분이 되어 있고요. 꼬리가 달려있다면 꼬리 라인까지가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3거래일의 종가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3거래일의 종가가 1거래일의 몸통 위에서 중간 라인 위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꼬리가 달렸다면 이 라인까지도 같이 편입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구간을 이쪽까지 준 거예요. 일단 흐름 계속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뭐 4거래일째, 3거래일째도 편입이 됐고요. 4거래일째도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5거래일째에도 어떻게 됩니까?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을 주고 갔다. 6거래일째 어떻게 됐습니까? 더 좋죠. 근데 뭐 손절 라인까지 내려왔나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을 어느 정도는 주고 움직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은 뭐 이렇게 해서 쭉 움직여서 16.51% 상승인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수익률이 적은 종목을 줍니까? 우리는 폭등 종목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가가 20만 9천 원이고요. 고가가 24만 3,500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형주라는 거예요. 대형주가 7, 8거래일 만에 그리고 매수 구간 충분히 좋기 때문에 뭐 일주일 정도 5거래일 만에 이 정도의 수익을 줬다? 굉장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습니까? 글로벌 시장의 금리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제로금리죠. 실질금리는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은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승, 샛별형을 보여드렸는데 하락 부분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하락 구간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하락 구간으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패턴도 세 가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두 가지 비법, 그리고 오늘 방금 공부한 샛별형, 다 반대되는 형태의 캔들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참조만 하실 뿐이지 6개를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짧게 한 번 더 놓고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놓고 봐야 될 부분이 뭐가 되겠죠? 앞선 부분에서 제가 복습할 때 왜 실전 차트를 안 보여드렸냐면은 오늘은 이렇게 반대되는 급부의 패턴도 또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똑같기 때문에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조금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습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 반전될 수 있는 캔들의 흐름이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상승 기준에서 하락 반전할 수 있는 캔들의 기준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습니다. 설명을 좀 빨리 드릴 텐데요. 놓고 보죠. 이 구간은 뭐 첫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상이 상승이 나와야 된다. 상승. 그리고 이 봉은 첫 거래일의 봉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샛별형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구간에서 쭉 올라오는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양봉이 나와주면 더더욱 신뢰도가 높아진다. 왜? 끝자락에 인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요 위고 저가가 요 밑인데 포함이 돼 있죠. 이 캔들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잉태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두 개의 캔들을 놓고 볼 때는 사실상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확언할 수는 없어요.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캔들까지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거래일에 캔들이 하락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론 파생시장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물시장에서도 대차거래나 대주거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구간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어느 구간이냐? 물론 뭐 매도의 구간으로도 놓고 보셔도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몸통의 하단. 몸통의 하단이면 시가라는 겁니다. 시가 부분을 3거래일 기준에서 깨고 내려갈 때 1차 매도 구간. 미련이 조금 남는다. 그럼 이 꼬리를 좀 짧게 그려드렸는데 꼬리가 좀 있을 거예요.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꼬리 부분, 그래서 저가 부분을 2차 매도 구간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신다면은 밀려 떨어질 때 하다가 손실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되돌린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되돌린다 했을 때는 요 중단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을 받게 될 텐데 그 저항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느냐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써져 있죠. 1거래일에 종가를 하향 돌파했을 때, 그래서 꼬리가 달린 부분까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저라면은 어떻게 한다? 몸통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꼬리 부분, 요 부분까지 저가 부분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돌리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거래일의 캔들의 중심, 요 부분도 이 거래일의 캔들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거래일의 중심으로 잡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 범위 안에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요. 1거래일이냐 2거래일이냐 말씀드릴 때 1거래일의 중심 라인으로, 그래서 캔들이 조금 더 큰 거 말씀드렸죠. 장악형이든 뭐 잉태형이든 캔들이 큰 쪽에 중단 라인을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매매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캔들이 작은 쪽에 중단 라인을 지지 혹은 저항 라인으로 잡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다 한다면은 캔들의 큰 라인을 놓고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실전을 보셔야 되겠죠. 아까 복습 때는 뭐 보여드리지 못했으니까 실전 부분 짧게 간단하게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사의 주봉 차트인데요. 사실상 1강부터 자주 나오던 업체입니다. 대형주 치고는 상당히 등락폭이 컸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 쭉 올라와서 주봉 차트니까요. 60.05%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뭐가 발생됩니까? 하락 잉태형입니다. 하락 잉태형에 있어서는 굳이 여기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다만 3거래일의 기준에서 1차 정리할 수 있는 흐름이 뭐라 그랬죠? 몸통의 하단, 시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상 미련이 남기 때문에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흐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라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또 못하시고 그 다음 흐름은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이 라인에서 편입하신 분들은 일부 정리를 하셨을 텐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 생각하신 분들은 정리를 지금 못하고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쭉 질질질질 흘러 미끄러져 내려와서 결국은 여러분들께 손실을 안겨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고가 부분 대비해서 저가 내려온 부분, 대형주도 주봉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손절 구간을 한번 놓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똑같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윤정두가 지금 뭐 나름대로 뭐 비법입니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어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기초부터 얼마만큼 탄탄하게 쌓았느냐, 그리고 그 기초를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내 기준점으로 잘 설정을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그 기초를 잘 이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이 안 나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손실이 조금 더 확대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해서는요, 조금씩 더 고급화시켜서 전략을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실 때, 그래, 내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우셨다라고 한다면은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흘러갈까요? 어째서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될까요? 어째서 바닥에서 사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그리고 교육 자료를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앞부분에 있어서 좀 가볍게 보셨다면은, 그렇다면은 하락 반전형의 기준에서도 조금 강조해서 보실 부분, 강조해서 생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신뢰도 3개짜리 기준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상승 반전형과 하락 반전형의 경우는 똑같은 캔들의 모양을 가지고 뒤집어서 역전된 방향으로 해석만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6개나 되는데 어떻게 다 이해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승 쪽을 놓고 보신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보여드릴 하락 장악형과 그리고 석별형에 대해서도 조금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화면 통해서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잉태 확인형의 경우에는 캔들 3개에서 우리가 매매 구간을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요,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 장악형 2개짜리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혹은 파생 상품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도를 하실 수 있다. 혹은 대차거래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매도의 기준을 보실 수가 있겠죠. 하락 장악형의 경우 그 다음날 3거래일까지 이렇게 하락 추세를 확인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신뢰도는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배팅이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편입 구간에 놓여졌을 때, 그러니까 파생 상품 기준에서는 매도 구간에 놓여져 있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라고, 매매 사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물량을 가지고 계신 주식, 현물의 경우에도 정리하실 수 있는 마지막 또 기회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이해가 되셨죠? 윤정두 자료화면에는 무조건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이상 상승 혹은 하락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또 한 번 강조드린다면요, 추세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요,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강조드려요. 앞부분의 봉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복습했잖아요. 앞부분의 봉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답니다. 힘이 응축되면 응축될수록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 봉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크면 클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앞에 부분을 완전히 감싸 안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도지도 방향성을 나타낸다 하면은 큰 봉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한 추세 구간에 있어서 큰 봉이 발생된다면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언제 그렇다면 공략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거래일에 종가를 하향 돌파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종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요, 몸통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몸통. 아시겠죠? 그래서 몸통 부분을 하향 돌파한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윤정두 자료만 갖고 나왔는데 틀렸어. 이 부분 틀렸어.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왜? 여러분들도, 윤정두도 이렇게 해서 자료화면을 저희 연구원들이 틀리게 적어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무척이나 어려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고 넘어가신다면. 왜? 사실상 여기서 몸통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시가와 종가가 있는데 시가, 종가 부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습관적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어를 좀 틀린다 할지라도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빨간색이기 때문에 시가가 여기입니다. 종가가 위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갈 때, 그죠? 몸통 하단 부분을 깨고 내려갈 때가 1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예? 현물 기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정리하실 수 있는 구간이 된다. 그렇다면 2차적인 구간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가장 저점 라인 부분까지도 밀고 내려간다면 이때는 미련을 버리시고 정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봉이 꼬리 달고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꼬리 달고 올라온다면 다시 이 중단 라인에서 재편입을 하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왔는데 왜 정리를 못해요? 혹은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올 때 못 사신 분들이 꼭 밀려 떨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저가 편입이라고 해서 달려드시는 분이 계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몸통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몸통 부분을 하향 돌파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1차 매도 구간으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1거래일의 저점, 꼬리 부분까지도 하향 돌파할 땐 2차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을 뚫고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 완전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이제 더욱 높아지는 구간이 있죠. 3거래일에서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3거래일에서도 이렇게 캔들이 조그맣게 나와준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 음봉이 크게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상승 추세랑은 또 달라요. 왜? 차익 실현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입니다. 매수세보다는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져서 음봉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현재 바닥에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세력은 별로 없겠죠. 신규 매수세가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캔들이 작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락 반전될 때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모양의 캔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3거래일에서 하락 마감됐을 때의 기준, 요 기준에서는 아까 여기서 2차적으로 마지노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날 뭐 외출을 하셨던가 혹은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3거래일에서 하락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꼬리 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추세는 일단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단다 생각하지 마시고 몸통으로 시가 대비해서 밀려 내려올 때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조차도 못 하셨을 경우에는 3거래일에 무조건 하락 마감했을 때에는 4거래일에도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정리를 하시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전 차트 한번 놓고 보여드릴게요. H4입니다. H4. H4라고 했는데 뭐 저도 이제는 좀 종목이 하도 많으니까 가물가물해요. 어떤 회사였는지는 좀 까먹었습니다. 29만 1,500원에서부터 25만 6천원까지 13.87% 일봉이죠. 몇 거래일입니까? 7거래일, 8거래일 만에 올라왔는데 윗지점에서 안타깝게도 하락 장악형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면 사실 어디서 잘라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 1차적으로 좀 잘라 주셔야 되고 꼬리 조금뿐이 없죠. 2차적으로 마지노선 잡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 하시죠. 저도 간혹 실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만 더 보자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구간에서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승 구간에서는 이렇게 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3거래일 기준에. 왜? 차익 실현 물량이 그만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락 구간에 있어서는 털 물량을 대부분 털었기 때문에 돌려질 때에 움직이는 포개 자체가 좀 제한적이에요. 왜? 매수세도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올라갈 때 털 물량 털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어떻게 됩니까? 매물이 조금씩 쌓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가 확인되지 않는 한 강력한 양봉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다만 이렇게 하락 반전형의 경우에는 갭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부분들 유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죠. 만약에라도 그 다음날 여기서도 못 팔았다. 반등이 나오면 이 추세가 돌려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갭 부분이 어떤 분들은 갭을 바로 메꾼다. 아닙니다. 메꿀 갭이면 이렇게 떨어지질 않죠. 그래서 이 갭은 이제는 저항선으로 작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꼬리 달고 다시 밀려버리죠. 그래서 저항선을 살짝 들어 올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정리할 구간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보여드리는 동안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쭉 미끄러져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락률이 18.02%. 지금 뭐 수익도 못 내고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손실까지 혹은 편입해서 뭐 밑에서 바닥에서 잘 편입하셨다고 기준 잡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익도 못 내시고 고점에서 정리를 못 하셔서 수익 확정도 못 내시고 결국은 또 고점에서 잡으셔서 손실까지 확대해 버리시는 그러한 전략 가지고 가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락 장악형의 경우에도 신뢰도 3개짜리입니다. 캔들 2개를 놓고 보실 때에도 신뢰도 3개짜리예요. 그리고 상승 장악형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캔들의 색깔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세트로 놓고 보시면서 꼭 이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실 캔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온 캔들입니다. 캔들 패턴 기억나시겠습니까? 앞서서 샛별형 한번 해드렸죠. 반대급부의 캔들입니다. 석별형이라는 캔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놓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석별형 어때요? 오늘 바로 공부한 샛별형과 모양만 뒤집힌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전략 부분도 똑같이 형성이 되겠죠? 5에서 10거래일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 왜? 석별은 뭡니까? 지는 별이죠.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반전, 하락 반전이 되는 그런 패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거래일의 몸통 중앙을 돌파해야 된다. 이것도 참 이렇게 글씨만 놓고 보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양봉이 발생됐는데 상승 추세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지난주까지 6차례에 걸쳐서 강의할 동안 기초를 그렇게 강조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승 구간에서 캔들이 쭉 발생되다가 이게 어떻게 된다?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캔들이 커졌다는 거예요. 커졌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뻗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스타나 도지, 응집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횡보 추세이거나 하락 추세일 때 뭐 양봉이 좀 크게 발생되거나 꼬리 달린 망치가 발생되거나 이렇다면 또 대화가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5에서 10거래일 이상 상승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것만 놓고 봐도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데 항상 시장에 신호를 주는 도지 형상의 캔들까지 발생이 됐다. 그렇게 한 다음에 3거래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1거래일의 몸통의 중간 라인을 어떻게 하향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향 돌파하는 기준. 그래서 이 부분까지 놓고 보실 때에는 캔들 3개의 기준을 확정을 짓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고요. 실제 거래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 중단 라인을 깨고 더 밀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또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또 드뭅니다. 왜? 하락 추세의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캔들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막 물량이 나와서 쭉 내려가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이날은 매매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확인만 되고 물론 뭐 종가에 정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드뭅니다. 4거래일 하락 시에 그죠? 그 다음날 돌릴 수도 있습니다. 돌릴 수도 있는데 떴다 이게 마감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거의 하락이에요. 그래서 4거래일 하락 시에 그래서 밑에서부터 개파락 나와서 돌리던가 그렇게 할지라도 전일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일 대비해서 하락 수준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은 정리 수순이 맞다. 그리고 1거래일의 몸통 중앙이 저항으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지우고 다시 기준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기준 잡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뒤집어 놓은 그림이 되는데 바닥에선 매수 구간 설정이고요. 지금 경우에는 매도 구간 설정이 되겠죠. 1번 어떻게 됩니까? 첫날 첫 거래일의 양봉 기준에 그죠? 몸통의 중간 라인을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올라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이게 안 깨져야만 추세가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깨지죠. 깨지면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깨지는 순간에 미련이 남으신다면 종가에서라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는 어떻다고요? 그 다음날 4거래일에서 이 끝장 라인에서 뭐 헤매고 있거나 혹은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마지노선도 뭐 거의 없죠. 이런 라인 뭐 지지 라인을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지 라인은 분명히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거래일에 밀려 내려올 때는
무조건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리고 돌려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질 때도 미련 가지면 절대 안 된다. 1거래일에 몸통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설명이 어찌 보면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전 차트 놓고 보시면 일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에서 얼마나 우리가 손절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큰 또 손실로 확정이 되는지 한번 놓고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차트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지워드릴게요. 지워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D사의 일봉 차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봉 차트의 기준인데 뭐 상승 기준이 14.17% 상승을 했죠. 그죠? 근데 위에서 안타깝게 뭐가 발생됩니까? 석배령, 방금 배운 석배령. 이게 우리가 조금 널찍하게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몸통이 형성된 게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좀 옆으로 당겨놨더니 이것이 도지 형상으로 보이죠. 도지 형상으로 보였을 때는 어떻게 된다? 도지는 석별 십자형이라고 해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딥니까? 여기에요. 여기인데 꼬리 달았다고 미련을 자꾸 두신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날 이렇게 종가가 형성되면 이건 끝난 겁니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외 있는 거는 예외 찾기가 더 힘들어요. 지금 이런 종목 찾기도 힘든데 거기에 예외까지 보신다?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도지인데 선생님 도지니까 방향성이 얼루틀지 아니라고요. 밑에서 생성된 도지 혹은 여기서 생성된 도지 이 방향성이 얼루틀지 모르는 거고 확정이 되게 되면 하락인 거지 여기서 또 방향성을 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라도 정리를 혹은 여기서부터 정리를 단행을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찔끔찔끔 밀고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날 그래도 그나마 또 정리하실 수 있는 꼬리를 달아주죠. 근데 결국은 정리를 못 하시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와, 선생님 기다리던 보람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2개 나왔습니다. 뭐 망치형도 나오고요. 이거 장악형 혹시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최소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하락 추세인데 5에서 10거래일이라 할지라도 망치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설픈 구간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점을 형성해야 되죠. 그래서 하락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점입니까? 아니죠. 그럼 망치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승 장악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에서부터 밑에서 돌려야 되는데 어정쩡한 구간에 어떻게 됩니까? 캔들은 몸통 끌어안았는데 꼬리를 감싸 안지를 못했어요. 꼬리를 감싸 안아야죠, 이렇게. 그죠? 둘 다 아닌 겁니다. 어설프게 해석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한번 뒷결과물 보겠습니다. 15.27% 찔끔찔끔 밀릴 때 여기서 정리 못해서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손실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혹시라도 잘 편입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아니라 여기서 정리하셨으면 그래도 일부라도 수익이죠. 그죠? 여기서 수익을 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로 여러분들께서는 마무리를 졌다. 글쎄요. 예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저도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용기를 좀 드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좀 이겨나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 종목을 또 예제를 보여드리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다만 저희가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비를 이겨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힘드셨어요. 힘드신 과정에서 희망도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만의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 내용이 많이 어렵고 힘드시다면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조하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또 교육 자료들 다운받으셔서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좀 만들어 나가시기를 강하게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준비한 모든 자료 내용 다 보여드렸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너무 쉬운 거 아니냐 혹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템포 조금 쉬어가실 수 있는 시간 갖고요. 프로그램 끝나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해 왔는지. 이제부터는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또 방송이 남아있죠. 나머지 시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좋은 교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